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멘토링 TV의 신영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총 4년 동안 이렇게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게 EBS 연계교재, 그 연계율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답안지를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 진실을 오늘 밝힐 테니까 함께 제가 만든 자료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 약간 사기 같은 사진은 잠깐 넘기도록 하고 우리 바로 이어서 네, 그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린 글인데요. 제목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영어 절대평가 4개년 EBS 연계교재의 문항분석 2018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이게 학년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8, 19, 20, 21 학년도 학년도라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내가 들어갈 대학 학번이 바로 학년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1학년도는 21학번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바로 2021학년도를 보낸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 연도는 총 4년 동안 이렇게 진행한 거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서요. 내용 좀 볼게요. 화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작년까지 해서 총 EBS 교재 연계율을 70%까지 이렇게 우리가 유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올해 고3인 친구들은 혹은 뭐 N수생 친구들은요. 연계율이 50%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따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그 수능 영어는 총 45문항이고요. 듣기 17문제, 그 다음에 독해 28문항, 그 다음에 그 중에서 70%라고 하니까 대략 33문항이 연계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73.3%가 정확한 비율이었는데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숫자만 보니까 마치 절대평가 쉬워 보인다. 그리고 연계 잘 되니까 충실하게 EBS 교재만 하면 된다. 이런 약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 보면은 똑같은 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히 한번 우리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갖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블로그나 가시면은 볼 수 있으니까 눌러보시고요. 전 내려가서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연계 비율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연계 방식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가 뭐냐면 직접 연계와 바로 간접 연계라는 거예요. 직접 연계는 우리가 EBS 교재에서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을 문제를 변형한 게 직접 연계고요. 간접 연계는 똑같은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소재가 비슷하거나 주제가 비슷하거나 그런 것이 바로 간접 연계라는 거예요. 수능에 나오는 우리가 독해의 독해의 어떤 그 주제들은 한 5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비슷한 주제들이 나온다는 게 바로 간접 연계입니다. 자, 슬슬 감이 오시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요. 실제 수능에서는 시험 문제가 7개의 똑같은 지문만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새로운 지문이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실제로는 7지문만 똑같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운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EBS 교재를 달달 외워도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직접 연계는 7개, 나머지 간접 연계가 아까 33개 중에서 다시 말하면은 33 빼기 7은 26이 되겠죠. 나머지 다 간접 연계인데요. 또 게다가 중요한 것은 독해에서 그렇게 됐다면 괜찮은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듣기 문항은 16, 17번 그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두 15문제가 간접 연계였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독해에서는 실제 7문제 빼곤 전부 다 새로운 지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 보시면은 28문항 중에서 17문항이 연계 문항인데, 그쵸? 근데, 실제는,
10문제는 간접 연계고 7문제는 직접 연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을 여러분들이 풀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분석이 제가 막 이렇게 뇌피셜로 한 게 아니라요.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에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일단 2018년도, 학년도에 보시면은 여기 어법, 어휘, 그다음 지칭 추론, 빈칸, 무관한 문장, 순서, 삽입 이렇게 7개 문제만 실 때 똑같은 지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2019학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개의 문항이 나왔어요. 보면 알겠지만 지금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어법, 어휘, 여기 특이하게 2018학년도만 지칭 추론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똑같이 빈칸 추론, 무관한 문장, 순서, 삽입 똑같은 유형이에요. 2020학년도 마찬가지로 7문항 나왔는데 똑같은 유형이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7문항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놀라셨죠? 근데 이게 7문항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지난 4년 동안 7개 직접 연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요. 아까 위에서 언급했지만 네, 2018학년들을 제외하고 지칭수를 한 문제를 제외하고 유형은 어법, 어휘, 빈칸,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요런 빈칸 추론과 간접 쓰기 영역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유형들이 주로 여러분들 직접 연계가 됐었어요. 절반씩. 네.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까 33문제 중에서 고작 7개만 똑같은 지문 나왔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제가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아까 표들 오른쪽에 실제 어떤 교재에서 나왔느냐 살펴보니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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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 3개. 여기도 완성이 4개인데 특강 3개. 네. 완성이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인데 특강이 3문제. 마찬가지 작년도 수능 완성에서 4문제, 특강에서 3문제. 총 7문제 중에서 수능 완성에서 4문제, 수능 특강에서 3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요, 여러분들.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이미 수능 특강 교재 연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수능에서는 수능 완성 문제를 좀 내다 보니까 더 많이, 한 문제 더 많이 나왔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아래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간접 연계에 대한 표를 쭉 정리했는데 이건 굳이 볼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블로그 가셔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표가 궁금하시면은 자,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설명해 보고 싶은 게 실제 연계가 안 됐던 문제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비연계 지문들은요, 여기 있는 번호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33, 34 빈칸 추론의 뒷부분 그 긴 구가 아니라 절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37번 글의 순서, 39번 문장 삽입, 그 다음 40번 요약문,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이것들이 비연계였고 실제 듣기 같은 경우도 16, 17번이 비연계였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만큼이 실제 비연계로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이제 평가원이나 그런 데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실제 고난도 킬러 문항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33, 34, 37, 39번 빈칸 추론, 무관한 문장, 삽입 이 문제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 잠깐만 좀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절대평가의 4기년 동안의 등급 비율을 좀 알고 싶어요. 1등급이 과연 몇 명씩 있었나?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1등급 같은 경우는 원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상대평가는 우리가 인원수를 퍼센트를 줘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5등급은 60%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퍼센트 안에 들어가면 등급을 주는 게 상대평가. 예전에 1등급은 우리가 4% 안에 들었어야 되는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90점까지 1등급, 80점까지 2등급 이렇게 점수대별로 점수를 넘어가면은 절대적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절대평가예요. 근데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절대평가하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시면 그 1등급 비율이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물론 해마다 다르긴 했는데 잠깐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2018학년도에는 10.3% 첫 해였는데 조금 약간 욕을 먹었어요. 왜냐면 11%가 2등급인데 어떻게 1등급이 10% 가까이 나올 수 있느냐. 난이도 실패한 거 아니냐.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2019학년도 5%.
줄었죠, 절반으로. 그쵸? 또 너무 어렵긴 했다. 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해에, 7% 정도로 적정하게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작년에는 갑자기 12.6% 엄청 쉽게 나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막 굉장히 학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평이하게 출제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알잖아요. 국어랑 수학이랑 사탐, 과탐 다 등급이 엄청 낮게 나왔어요. 영어가 그나마 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많이 겪었고 또 너무 12%는 너무 이미 2등급 이상의 예전에 상대평가 2등급 이상의 비율이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아래는요, 여러분들, 실제 제가 이제 비율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1등급부터 2등급 인원들 쭉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조표 정리해 놓은 거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능 영어 어쨌든 절대평가가 되었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지금 높아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일단은 절대평가라도 등급을 받기 때문에 한국사랑 똑같이, 올해가는 같은 경우는 또 재외국어까지 우리가 등급제로 가서, 그러니까 절대평가 가서, 네, 바뀌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죄송해요. 네, 올해부터 바뀌죠? 네. 국어도 바뀌잖아요. 또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네, 영어도 실제 뭐 가산점과 감점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평가를 했는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에요. 이 이유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계율이 70%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네, 연계율이 70%가 안 돼요. 그쵸? 7문제 나온 거니까 실제로는 똑같이는. 네. 근데 50% 줄인다고 했으니까, 더 줄 수도 있겠죠, 비율이. 네, 뭐 7문제가 한 5문제 될 수도 있겠죠. 그쵸? 70%가 7문제였으니까. 그럼 50%면은 5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나머지는 다 비연계. 뭐 약간 뇌피셜이니까 그냥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수능 1등급 받으려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그럼 EBS 연계 교재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EBS 교재를 제작하는 출제하는 분들은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평가위원들이 뭐 수능도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틀이 있어서 문제 유형이나 그다음에 소재 주제 같은 것은 분명히 굉장히 잘 맞게 이렇게 제작을 할 거예요. 간접 연계라고 하지만 비록 한 5문제, 7문제 정도 사이로 직접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도 비슷한 유형이고 비슷한 지문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EBS 연계 교재는 꼭 풀어보자. 플러스 알파 물론 해야겠죠. 비연계를 잡으려면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요건데요. 제가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비연계 고난도 문항을 대비해야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33, 34, 37, 39 만약에 각각 다 3점씩이라고 한다면 12점이 이렇게 감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2등급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 2문제 이상은 맞춰야죠. 네, 그러려면은 비연계를 잘 준비하자. 네. 이거는 연결이 70%든 50%든 똑같은 상황이니까 꼭 고난도 유형 많이 익숙해지시고 전략 세워서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읽어보시고요.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 제가 이제 첨부 파일을 다 올렸어요. 이게 EBS에 있는 자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분석 자료 파일을 다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한번 다 쭉 훑어볼 수 있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시라면은 당연히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죠. 네. 블로그 주소는 제가 그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능 절대평가 4개년 EBS 연기 교재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등급이 나왔고 네, 앞으로 2022학년도 절대평가 50% 이제 연계율을 가지고 간다는 이 수능 영어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 오늘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EBS 교재를 기본으로 삼고 비연계 문제 내문항 그걸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